오늘은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제시한 침묵과 무관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의 하층 귀족 가문 출신으로 의사, 신부, 사색가로 활동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명언집에는 모든 전쟁은 침묵으로부터 시작되고 침묵으로 끝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라시안이 침묵이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결정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이 말은 맥락에 따라 해석될 수 있겠지만 대화의 부재나 침묵이 종종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그라시안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침묵을 통해 내면의 명료성을 찾고 무관심을 통해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을 방패로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길이다.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비롯되며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다른 이들과의 대화에서 당신을 소외시키려는 자 또는 자신의 의도를 감추어서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자 그리고 당신의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자와의 대화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침묵을 지켜야 한다. 침묵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패가 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이미 했던 일을 보여주며 또한 이미 한 일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여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강한 호기심으로 당신의 생각을 알아내려 할 때 마치 사자가 풀숲 깊숙이 들어가 자신의 무리를 감추듯 생각을 감추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향을 예측하거나 알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성향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악용하여 꾀를 부릴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동시에 싸잡아 비난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선전에 빠지지 않고 대신 믿음을 유지해줄 안목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한다. 세상의 모든 상황은 그것을 갖고자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멀어질수록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법칙이 있다. 이러한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관심한 척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장 손에 넣지 못해도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놀랍게도 차분하게 기다릴 때 저절로 다가오게 된다. 언어의 사용은 중요하다. 혀는 한 번 풀리면 재갈을 물리기 어렵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통해 정신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혀를 남발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에 조심하며 근심과 걱정을 피하며 자제력을 유지한다. 쓸데없는 언어나 과장, 허풍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행동은 분쟁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만들어낸다.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초기에 크게 두려웠던 일이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간단한 문제도 무작정 개입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너무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 표현이 과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허풍과 과장은 자기 품위를 해치고 가치관이 없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거짓말이라는 평가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헛소문은 못 들은 척 해야 한다.
악의적인 시기심을 품은 사람들은 뛰어난 다른 일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한다. 이들은 스스로 탁월한 작품을 창조하지 못하고 명성을 얻는 데 허덕이기 때문에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들은 원했던 명예 대신 오점만을 얻게 될 것이다. 헛소문에 대해서는 듣지 않은 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론이나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들은 교묘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파벌을 일으키지 말고 불화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비난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터무니없는 일에는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배척하며 조직의 규율과 규칙을 따르며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별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기행을 일삼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곤 한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지녔다. 또한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하며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존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게 되는 것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거듭 강조하는 것은 꼴불견스럽다. 존경은 상대의 몫이어야 하며 더 노력하려고 할수록 존경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오히려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면 조용히 기다려도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지위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존경을 강요하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인상을 남길 뿐이다. 존경을 얻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노력해야 한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들과 경쟁하면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게 되는데 상대는 이미 아무런 부담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심도 없이 명예를 포기하고 무리한 행동과 말을 일삼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큰 사람과는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추잡하고 좋지 못한 소문 한 번에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함부로 걸고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현명하게 물러서는 기회를 찾으면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참여한다. 승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비밀을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오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뜨린다.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아는 사람을 멀리하며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자유마저 버릴 용의가 있는데 이로 인해 권력자가 파멸당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오는데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면 미움을 받게 된다. 아름다움이 꾸며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이고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드물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도 최고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능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한 수 가르쳐 준다는 태도보다는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야 한다.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쉽게 꾸짖지 말아야 한다.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전방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태세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차이를 공격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상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꾸짖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며 다그쳐서도 안 된다.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발전시켜야 한다. 7년이 지날 때마다 이성을 갖추고 새로운 재능을 터득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삶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말아야 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 장난을 치려고 할 때가 많다. 운명의 여신은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본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만해질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며 운명의 여신은 경계심을 보이는 순간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여의치 않게 나타나서 공격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지성과 용기, 지혜로 무장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것보다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며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성공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불운을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경쟁 상대에게는 지옥이 된다. 상대를 괴롭힘으로써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이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한 번만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대상이 성공을 거둘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받는 사람의 명성이 계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전자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후자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명성의 나팔은 전자에게는 불멸을 알리며 후자에게는 끝없는 근심과 걱정을 전달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전환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능력이다.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통찰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아기를 품은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욕망은 사람들의 약점과 같다. 각자가 좋아하고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갖고 있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 즉 욕망을 이용하라. 본성에서 비롯된 이 욕망은 종종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본성이 욕망한 것으로 유혹되면 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아기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들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의하거나 토론을 함께 할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혼자 떠맡아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지만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 줄 동료와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함께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불운과 천박한 군중도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의사는 치료 중에 환자가 사망할 때를 대비해 자신을 거들어 시체를 운반해 갈 동료를 미리 찾아둔다. 불운과 슬픔은 두 사람이 분담하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홀로 당하면 두 배로 커진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 수단이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며 세상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끌어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타고난 매력이 있어서 쉽게 인기를 얻는다면 당신은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한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한다. 영리한 사람보다 분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 영리하게 행동하는 대신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 지나치게 약삭빠른 행동은 교활해지기 쉽고 그 결과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지성을 가진 것은 좋지만 과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주의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너무 많은 비판은 분쟁을 유발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항상 분별력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최고의 결과를 바라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 이상으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